여러분은 얼마나 다양한 사회용어를 알고 계시나요? 아무것도 모르신다고요? 혹은 조금은 알지만 잘은 모르시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는 만큼 보인다에서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친숙한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여러 문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용어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송 아는 만큼 보인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박정훈입니다. 오늘 아는 만큼 보인다 1부에서 소개해드릴 사회용어는 에피데믹과 팬데믹입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인데요. 그런데도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에피데믹과 팬데믹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기의 되돌리다. 에피데믹과 팬데믹,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용어 같지 않나요? 아는 만큼 보인다 첫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용어가 인포데믹이었는데 매우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죠. 인포데믹은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전염병을 뜻하는 에피데믹의 합성어이며 이른바 정보전염병이라고 불린다고 설명해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등장하는 에피데믹, 그러니까 전염병이 오늘 소개해드릴 용어입니다. 더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자면 비교적 넓은 영역에 퍼지는 감염병으로 한 국가나 대륙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국지적 유행을 가리킵니다. 에피데믹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감염병 경보 6단계 중 6단계의 바로 전 단계인 5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감염병 경보 6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모두 예상했다시피 바로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은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WHO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이죠. 에피데믹과 팬데믹 모두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태를 뜻하는 용어이지만 에피데믹보다 팬데믹이 더 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네요. 저는 이 에피데믹과 팬데믹에 대해 알아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의문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에피데믹이 감염병 경보 5단계, 팬데믹이 6단계라면 다른 단계도 있을까? 있다면 그게 뭘까? 이런 의문 들지 않으셨나요? 알아본 결과 세계보건기구에서 선포한 등급은 6단계가 최고 등급이며 1단계부터 모두 존재한다고 합니다. 1단계는 동물 사이에 한정된 전염입니다. 인간의 전염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야생동물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전염된 상태를 뜻한다고 하네요. 2단계는 동물에서 사람대로 전염되는 단계입니다. 잠재적 전염병 위협 단계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3단계는 사람 간의 전염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 사람 간 전염이 급속 확산되어 세계적인 유행병이 될 수 있는 초기 상태입니다. 4단계부터는 각 나라에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WHO와 협력하여 여행 자제 등의 조치를 내리고 예방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5단계는 우리가 위에서 알아본 에피데믹, 6단계는 팬데믹인데요. 정말 체계적으로 전염병에 대한 경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염병 이야기를 하면서 2년째 우리 삶에 가장 큰 지장을 주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리보이의 교통정리 듣고 왔습니다. 그럼 앞서 말했던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코로나19는 현재 최고 경고 등급이 팬데믹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우리말 대체어가 세계적 유행이라고 하면 더 와닿으시죠?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퍼진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처음엔 박쥐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를 섭취한 인간들로 인해 병이 확산되었으니 동물 사이에만 일어나는 한정된 전염 1단계에서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2단계, 그리고 중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5단계, 전 세계로 확산된 현재는 6단계로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순차적으로 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처럼 WHO에서 팬데믹을 선포한 다른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처음 선포한 것은 1968년 홍콩 독감입니다. 홍콩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독감으로 이 독감이 지속된 6개월 동안 홍콩은 물론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넘어 호주, 아프리카, 남미,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종플루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꽤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2009년 봄
멕시코에서 시작돼 이후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된 감염병입니다. 초기에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를 통해 발생했기 때문에 돼지 독감으로 불렀고, 당시 신종플루는 214개국에서 발병해 전 세계적으로 18,5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에서는 250여 명이 사망하며 큰 논란이 되었었죠. 그 이후 코로나19가 세 번째로 팬데믹 선포를 받았습니다. 신종플루는 타미플루가 치료제로 사용되면서 A형 독감으로 불리며 크게 위협성을 띠지 않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도 그런 가볍고 익숙한 바이러스로 변모한다면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에피데믹과 팬데믹을 알아보았으니 관련 전염병 용어에 대해서도 공부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코호트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코호트는 의료 분야에서 특정 질병 발생에 관여할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인구 집단을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고 해요. 뉴스를 비롯한 언론에서 코로나 환자를 코호트 격리하였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감염 질환 등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감염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뜻한다고 합니다. 질병 발병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 모두를 동일 집단, 그러니까 코호트로 묶어 전원 격리하여 추가적인 확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에피데믹과 팬데믹에 관련한 많은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일부에선 에피데믹과 팬데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용어가 흥미로워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제 용어가 적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데이식스의 좀비 듣고 왔습니다. 좀비. 여러분은 좀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비가 사람을 물거나 상체에 체액 등이 감염되면 그 사람 역시 좀비가 됩니다. 이것 또한 전염병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부에선 일부에서 알아본 에피데믹, 팬데믹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킹덤은 좀비, 이른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원초적인 본능만 남은 마치 짐승 같은 생명체가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드라마입니다. 극 초반에 죽은 왕을 되살리기 위해 생사초라는 약초를 사용해 왕이 좀비가 됩니다. 좀비가 된 왕이 의원의 제자를 물어 제자가 죽게 되고 몇 달 배를 고른 사람들이 그의 인육인지 모르고 감염된 사람을 먹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전염병에 걸립니다. 그 전염의 속도가 정말 빨라 나라는 순식간에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나 대륙에서 빠르게 퍼지는 국지적 유행을 가리키는 에피데믹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세자가 혼란에 빠진 나라를 구원하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전염병이 확산되는 장면이나 그 계기가 조금은 잔혹해 보기 껄끄러우실 수 있지만 그것마저 감수할 만큼 재미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럼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더 보이즈의 킹덤 컴. 지금부터 드라마 킹덤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여러분이 킹덤의 배경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전염될까봐 밤이고 낮이고 전전긍긍하겠죠? 제가 킹덤의 상황은 에피데믹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더 높은 경보 단계인 팬데믹에 해당하는 코로나19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에 걸렸을 때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것처럼 더 심각한 증세를 보인다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킹덤 내 전염병이 전염성과 치명성 모두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원래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전염성이 높을수록 치명성이 낮고 치명성이 높을수록 전염성이 낮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코로나19는 독특한 전염병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치명성과 전염성 모두 높으니까요. 그런데 코로나19보다 치명성과 전염성이 높은 전염병이라니 왜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지되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럼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드라마 킹덤은 김은희 작가가 집필했습니다. 시그널, 사인 등 흥행한 작품이 한둘이 아니며 장르물의 대가라고 불리기도 해요. 지금껏 우리나라는 장르물에 대한 수요는 높았지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김은희 작가는 한결같이 장르물의 길을 걸어왔고 그녀의 작품들이 연달아 흥행에 성공하면서 덕분에 이제는 장르물 분야의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또 세자를 연기한 이창 역의 주지훈 역시 킹덤으로 당당히 탑배우의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원래도 매력적인 마스크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인정받는 배우였지만 킹덤으로 원로를 맡아 극을 긴장감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배우라는 사실을 입증해내었죠. 제작진과 배우들이 한치의 부족함 없이 모두 훌륭했기에 이런 대작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친구의 마고 듣고 왔습니다. 에피데믹과 팬데믹에 관련한 또 다른 문화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감기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호흡기로 감염되며 감염 속도 초당 3.4명, 치사율 100%의 유례없는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 발병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재난 사태를 발령합니다. 에피데믹이 팬데믹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영화 내에서는 급기야 도시 폐쇄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앞서 설명해드린 용어인 코호트 격리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코호트 격리의 뜻이나 취지만 봤을 때는 추가 확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현명하고 좋은 방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면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주변에 전염병 환자들이 무수히 존재하는데 그들과 함께 격리당한다고 생각하니 참 잔인한 방역 조치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용어를 배우고 문화를 접하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보이네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악뮤의 얼음들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사회영화와 관련된 문화를 살펴보았는데요. 모두 어떠셨나요? 에피데믹과 팬데믹이라는 용어가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 잡았나요? 전염병,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걸리는 것도 무섭지만 아무렇지 않게 즐기던 일상생활들이 이제는 일상이 아니게 된다는 점이 정말 무서우면서도 슬픈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이 어서 사그라들었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필수로 알아둬야 할 용어가 된 에피데믹과 팬데믹, 이제 때와 상황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셨나요? 알수록 재미있는 용어였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으로 요약된 예시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드라마 킹덤은 조선이라는 한 국가에서 전염병이 확산하는 에피데믹의 단계를 보여주었지만 그 정도의 전염성이라면 팬데믹 단계에 접어드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예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짧은 예문을 만들어 보며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여러 문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용어를 접해보는 방송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사회용어에 관한 이야기들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상식을 풍부하게 만들어드릴 더 유용한 용어와 더 재미있는 문화들을 가지고 올 테니 그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아는 만큼 보인다의 제작 연출을 맡은 임혜영, 기술의 도은서, 모니터의 강정윤, 그리고 진행의 박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